수학과 미술이 만나 환상적인 예술로 탄생했습니다. 올여름 가장 특별한 전시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올 수 있으면 다음에 또 와서 기념품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의 2024 여름 특별전을 소개합니다. 예술의 향기로 가득 찬 광주의 여름. 광주 시립미술관의 여름 특별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양이 화가로 유명한 최수님 작가와 2명의 어린 제자들도 미술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먼저 둘러볼 곳은 수학의 의미를 재해석한 우주의 언어 수 전시회입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학의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수학의 역사부터 수학의 미래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수학이 음악이나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랑 이런 다른 학문 분야랑 만나서 얼마나 다양한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자, 그럼 작품들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센서나 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한 움직임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키네틱 아트입니다. 봐봐. 와. 자, 이 작품은 어때요, 지금? 꽃이 펴지는 거. 이제 움직이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술 세계를 미술에서는 키네틱 아트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난지 혹시 알아요? 1800년, 60년. 60년대? 아니요. 18세기 정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수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공학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 기계공학을 이용해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예술가들이 하게 됩니다. 수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공학 기술이 예술과 융합해 또 하나의 예술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종이 접기 같아. 와. 은유라, 자, 그지? 이 작품은 네. 뭘까요?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종이 아니면 한지요. 네, 종이 접기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종이가 몇 장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장. 여러 장 들어갔을 것 같죠? 한 장이요, 한 장이요. 네, 맞습니다. 종이 접기는 원래 한 장으로 모든 것들을 접어서 완성하는 작품들을 종이 접기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 작품은 한 작가는 정대일 작가라고 지금 현직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작품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QR코드를 인식하면 작가의 작업 과정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장의 종이를 자르지 않고 오직 접기만으로 사물을 만드는 기술. 이 역시 수학을 기초로 한 예술입니다. 단순한 놀이였었던 종이접기에 기하학과 컴퓨터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정교한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예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종이 접기 안에 있는 저 선을 발견하는 거가 네. 그 선이
우리 이 종이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언어래. 단순한 놀이에서 벗어나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이접기.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교과서로 익숙한 수학의 도형들을 소재로 한 작품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도형이죠? 네. 이건 뭐예요? 원, 사각형, 팔각형. 네, 그렇습니다. 이 팔각형은 수학에서는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모여서 된 도형이라서 삼각형으로 쳐요. 여러분, 그래서 궁전이나 옛날 건물들을 보면 이런 도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작품은 체험이 가능해서 관람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괴롭혀봐. 세상을 만든 도형들에 이어 눈으로 볼 수 없는 수학 공식을 미술로 해석해낸 작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막 써져 있죠? 뭘까요? 수학에 대한 약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수학 공식이죠. 아직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는 공식이긴 해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혹시 들어봤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일러 공식을 시각화해서 작업을 조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들을 예술적으로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공식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방정식. 방정식 진짜? 1차 방정식. 오, 좋아요.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재밌는 게 떠오르면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진짜로 방정식을, 구현해낼 수 있나 없나. 모양으로, 어. 색으로, 그렇죠. 시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거 생각하면 수학 공부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멋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수학 공식. 이 작품 역시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작품입니다. 번지는 불빛이 몽환적인 이 작품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도형, 메비우스 띠의 전구를 연결한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 것 같으세요? 별 같아요. 아, 별 같죠? 또요? 약간 꽃? 꽃 같으세요? 아, 저 안에 있는 도형을 좀 잘 봐보세요. 어떤 도형인 것 같으세요? 원? 원? 사각형? 사각형? 원도 보이고 사각형도 보이죠? 네. 조금 맞아요. 메비우스띠라고 해서 끝도 시작도 없는 도형이거든요. 곡면이잖아요. 곡면이 있거든요. 그걸 메비우스띠라고 해요. 기하학과 조각을 접목해 현대미술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평가받는 작품,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수학이 변화시킨 세상을 이야기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해주신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경제학과가 문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수학과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수학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학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장장 15시간에 걸친 퍼포먼스를 촬영한 영상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수학적 이론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저 원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원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이 공식 꼭 작품 같지 않아요.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예술 분야로 요즘 현대미술에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류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고 미래를 책임지게 될 학문 수학. 그 수학을 주제로 한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작품들과의 만남. 미술 작품으로 다가온 수학은 예술 그 이상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수학을 보다 새롭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우주의 언어 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정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시립미술관의 여름 특별전. 그 두 번째는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한국 미술 명작전인데요.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를 관통한 여러 미술사조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시대와 역사의 파고를 넘나들며 구축한 거장들의 기록. 그 첫 번째는 작가 이우환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혹시 뭐가 생각이 나요? 줄이요. 줄이요. 전체로 보면 점과 공간들이 이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으로 선이 쭉 편이 돼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이런 공간도 보이고 사실은 이제 점과 공간 그리고 이 선 이게 이제 이 작가분께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점에서 시작한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그린 작품. 최소화되고 단순화된 표현으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푸른 색과 이런 선에서 어떤 느낌이 와? 그라데이션 같아요. 그라데이션. 색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네. 한 선에서도 거대한 우주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이걸 표현으로 시작할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그게 점이었고 선이었고 바람이었고 그 공간 안에 점과 선을 채워가시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선생님은 그렇게 또 느껴지네. 그다음 그럼 보여주실 작가님은 어떤? 다음 작품은 네. 그 잘 알려진 이중섭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네. 차례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한국 근대 서양화의 거목 이중섭. 작업 초기에는 소나 닭 같은 향토적인 주제를 다루다가 한국전쟁 이후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자신의 고독과 절망에 집중했습니다. 은지화는 당시 작가가 겪어야 했던 생활고를 추측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뭐에다 그렸을까요? 보면 가까이 봐봐. 진흙인데? 진흙에다가 좀 더 자세히 봐봐. 특이하죠. 이런 그림은 좀 보기 힘들죠. 이중섭 작가이고 작품의 은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지화니까 은으로 된 사실 종이 같은 거죠. 예전에는 담배를 사면 담배에 그 담배값이 이렇게 은박지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작가는 왜 이런 곳에다가 그림을 그렸을까요, 혹시? 가난해서. 아, 네. 정답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 중이었고 뭐 그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릴 도화지라든가 이런 것들 구하기도 힘들었고. 대담한 형태와 변형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화가 이중섭이 꿈꿨던 이상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네, 이 작품은 해초와 아이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제목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여름에 바닷가에서 그냥 신나게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뛰어놀고 노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그릴 당시 사실은 이중섭 작가는 부인하고 아이들을 일본으로 당시 이제 힘든 코리아 한국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생활고에 못 이겨서 보내고서 항상 아이들 생각하고 부인 생각하고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사실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동심 어린 모습을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이 당시에 작가 심정은 그 반대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건율이가 뭐가 보여? 건율이는 주교 부위를 가리고 있는 거 그것밖에 안 보이지. 건율아. 친구가 색이 튀잖아요. 아 그러네 정말. 빨간 친구가 한 명 있었다. 파란 그러네. 친구들하고. 그래 우리 친구들은 포즈나 표정에 더 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만날 작품은 화가 밀래를 꿈꿨던 근대 서양화의 대표 작가 박수근의 고목과 여인입니다. 작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생활을 회갈색 톤의 단색조 화면과 화강암이 연상되는 독특한 질감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제 그 화강암은 질감이 어떤가 연결되냐면 그렇지 정답 까칠까칠하죠. 이게 까칠까칠한 이 당시에 이 전쟁 후거든요. 이게 50년대 60년대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게 이 턱이 좀 거칠고 그 까칠까칠한 이런 화강암 재질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색감으로 자연에서 온 색 그대로를 정말 단순하게 흑색. 그래서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세 색깔 조합으로 해서는 갈색 톤의 어떤 색깔 표현이 만들어진 거죠. 네. 고양이 그림 보고 싶다. 고양 그림 한번 봐볼까? 가볼까? 이번 작품은 다양한 오브제의 활용으로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한 박래연 작가의 고향입니다. 고양이가 반반으로 색깔이 나요. 그지. 굉장히 어떤 그 먹물을 이용했는데 먹물 안에서도 다양한 색감 변화를 주신 것 같아. 아 이것도 응. 물을 많이 묻힐수록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여기 그렇지. 부분만 강하게 응, 응, 하는 느낌. 그렇지. 저기 한국화에서는 농담이라고 그래. 진하고 연한 거. 그걸로 아까 표현했던 농담. 웃기는 농담 말고. 그래서 색의 변화, 그다음에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족도는 1930년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예술적인 성공을 거뒀던 배운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왼쪽 제일 끝에 보시면 이분이 사실은 작가 본인이고 네, 배운성 작가 그리고 전체에 보면 한 17명 정도가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독일에서 그려진 작품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배운성 작가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왜 작가만 웃고 있어요? 이게 또 추측을 좀 해봐야 되는 영역인데 이 당시 독일에서 혼자 있잖아요. 가족은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가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마 즐겁지 않았을까. 워낙 그 외롭게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 오래됐다 보니까. 그림 안에서 작가님만 웃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정말 작가의 시선으로 어떤 그 한 가족, 화목한 행복한 한 가족을 바라보는 그냥 그런 느낌이 기뻐서 그림 안에 저렇게 함께 담기니까 정말 독특하다, 그지?
서양의 기법과 형식을 빌려와 조선의 마음을 담아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 배운성 작가의 가족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중판화의 효시 오윤 작가의 목판화도 만날 수 있는데요. 8개의 잎과 하나의 꽃이라는 작품이거든요. 팔렵일화라고. 8개 잎 사이 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같아요?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슬픈 모습들 아니에요? 그죠? 불쌍해. 불쌍한 모습, 슬픈 모습이죠. 작가는 굵고 진한 선으로 간단 명료하게 구원과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여러 힘들어하는 그 꽃잎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꽃이 됐는데 그 꽃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어? 가운데? 꽃받침이나 그치? 근데 그 꽃받침 속에 할머니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위로가 맞아.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 총 14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미술 명작 전시회. 이미 알고 있어서 반갑고 새롭게 알게 돼서 흐뭇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얘들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건율이는 어떤 작품이 제일 좋았어? 하나요. 하나? 네. 아까 큰 꽃이 움직였던 거? 네. 계속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니까 음. 식물이 약간 한 살이 보는 것 같아요. 맞다. 다현이는? 저는 스페이스 제로요. 아, 스페이스 제로? 네. 우주를 표현한 게 음. 너무 환상적이고 몽환적이었어요. 그랬지. 네. 우리 막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 네. 함께 선생님도 그림 그리는 시간 가졌고 또 작품 관람하는 시간 가져서 오늘 너무 행복했네. 악수. 즐거웠어요. 수학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예술 넘어 수학의 세계를 만나고 한국 미술의 오늘을 이끈 100년의 발자취도 따라가 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 수와 한국 미술 명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